한 남자의 외침이 심야의 침묵을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두 남자는 총격전도 불사하죠. 하지만 장발의 남자 찰스 리 레이가 총에 맞자 이를 지켜보던 동업자 에디는 혼자 도주하게 됩니다. 도망칠 곳이 없던 찰스는 장난감 가게 안으로 도망가고 그를 쫓던 형사 마이클도 이내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찰스에게 총을 한 발 더 맞추는데 성공한 마이클. 결국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예감한 찰스는 자신의 영혼을 인형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자신이 일하는 백화점에 출근한 캐런은 어린 아들인 앤디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 매기와 함께 잠시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딘가 허름한 차림의 남자는 정가 $100짜리 인형 가격을 $50에 팔겠다고 하지만 매기가 흥정에 나섭니다. 앤디가 이 인형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아는 캐런은 결과적으로 $30에 인형을 구매하게 됐죠. 그러나 다른 근무자의 부재로 인해서 캐런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앤디의 생일에 야간 근무라니 최악이네요. 그래도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려면 일을 해야만 하죠. 결국 캐런을 대신해 매기가 어린 앤디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앤디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앤디가 자기 전 양치질을 하는 동안 방 안에 가져다 놓은 인형이 TV를 보기도 하고 매기가 책을 읽는 동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앤디의 인생이 송두리째 악몽으로 바뀌는 첫 번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형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영화는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건 컨저링 유니버스에 애나벨이 있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영화보다 좀 더 앞서 나온 1987년작 돌스라는 영화도 있죠. 그래도 애나벨이 나오기 이전에 인형이 나오는 공포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사탄의 인형 시리즈가 아닐까 하네요. 이 영화에는 인형과 관련된 괴담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형과 단둘이 남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옛날에 피에로 인형이라는 이름으로 돌던 이야기 중 하나이죠. 혹은 건전지가 없는 인형이 혼자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영화 내에서 척이라는 공포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저 믿거나 말거나 식의 괴담이 눈앞에서 생동감을 가지고 직접 보여지는 것만큼 그 당시엔 무서운 것은 없었겠죠. 영화 속 척이라는 캐릭터의 존재감은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절대로 꿀리지 않을 정도의 상당함을 자랑합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르고도 어린 앤디의 앞에서 낄낄대는 장면은 척키가 가진 사이코패스적 면모를 비추면서 이 작은 인형의 실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영화 속에서 인형이기에 가능한 장면들도 상당히 긴장감 있게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좁은 틈 속에서 공격하거나 반대로 그 속으로 숨어서 피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척키와 앤디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척키는 오로지 앤디에게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앤디를 이용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 앤디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가장 커요. 어린아이가 인형이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혹은 인형이 살인을 저질렀다 라는 이야기를 해봤자 일반적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척키는 어린 앤디를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인형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앤디를 철저하게 고립시킴으로써 다른 공포영화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고립됨에서 오는 공포감을 나름대로 매끄럽게 연출하고 있어요. 척키의 살인 방식이 다른 슬래셔 호러의 살인마와 비슷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에요. 다만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개연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영화 후반을 보면 척키가 아주 끔찍한 존재라고 한들 인형이기 때문에 근력 자체는 그닥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매기가 살해당할 때 장면을 보면 아무리 망치라고는 해도 저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인형이라는 설정 덕분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죽어라 쫓아오는 장면은 어쩌면 이 영화가 시리즈로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인형이 공포의 대상인 경우 대체 저런 인형이 뭐가 이쁘다고 집에 냅두냐 싶은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그 눈 큰 여자의 인형이요. 지금 다시 보니 척키는 그래도 생긴 건 귀엽긴 했구나 싶었다는 걸 전하면서 오늘의 가이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